자,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 FOMC가 마지막 변동성 이슈인데, 저기서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면 5월 달까지는 또 여러분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계속해서 미스터 진단 시청하시면 주간 단위로는 제가 여러분들 케어해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제가 차분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과 한 쪽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어제 새벽 6시까지 그죠? 잠 못 자고 있고. 근데도 이 시장 전략하거나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죠? 아마 평상시하고 제가 피부나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더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참고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0.25를 인상하고 그죠? 기존처럼. 여기서 기존처럼이라는 것은 파웰 의장 혹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어디서든 미국에서 이제 연준 금리 결정 가지고 이제 막 설왕설래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게 양호입니다. 양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봐요. 동결로 보면 순간적으로는 쏠 겁니다, 아마. 대신 동결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쏘지만 역시 은행주 사태가 심각한가 보구나. 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차라리 0.5를 인상해버리고 빠져버리는 게 낫죠. 왠지 아시죠?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야, 그런 사태에서도 0.5를 인상한다고? 이거 연준 제정신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 결국은 물가를 완벽하게 잡고 그 뒤에 피봇을 할 건가? 오히려 역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이 나와도 그죠? 어떤 변동성이 나와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종복이가 좋은 기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죠. 대신 시간이 한 2, 3일이 늦어지거나 한 일주일 정도가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작년 12월 달. 제가 지난주 전략 드릴 때 작년 12월 달 작년 연말장 전략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CPI 수치를 봐야지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지금은 생각난 김에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종복이 머리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도 미쳐버리겠습니다. CPI 수치를 봐야 되는데 급격히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기회가 맞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전략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온 CPI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용이니까요. 여기까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PPI고요. CPI 이게 위에 있어야지 당황스럽네요. 자 보세요. CPI가 6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번에 경기 침체 은행주 사태 때문에 유가 폭락 나왔죠. 그죠? 금값만 올라가거든요. 이거 분명히 다음 달에 6 이하로 나옵니다. 이게 다음 달에 6 이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웰 의장이 한 얘기 중에 2월 달에 파웰 의장이 한 얘기 중에 분명히 이 사람은 3월까지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3월까지의 데이터 중에 여기 또 뭔 얘기를 했냐면 FOMC 전까지 요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는데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제가 성격이 섬세합니다. 보세요. FOMC 전까지 두 가지 지표, 즉 CPI하고 고용 데이터를 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CPI하고 고용은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웰 의장이 샬라샬라 하면서 좀 떨어졌다. 대신 여전히 아직은 그죠? 조금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벌써 저는 파웰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시간이 안 돼서 독일 시장은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유럽 시장을 차트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잘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수 밴드, 기존 밴드 유지. 이상하다. 이게 차트가 작아졌어요. 제가 키웠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성격이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보시면은, 자, 다음 주 시장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안 되겠다.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방송을 아무리 오래 해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지수 밴드, 기존 밴드 유지. 그리고 제가 은행주 사태는 한 코멘트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CS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이것은 작년도부터, 재작년 연말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독일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12월 2일인가 12월 5일 날 작년도도 제가 그래서 이 독일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봤던 거거든요. 저는 유럽 시장에서 독일 시장을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유럽 시장에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고요. 근데 독일이 신고가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잡힌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수 밴드는 아직도 기존 밴드. 결국 307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 시장을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320에서 325에 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스닥 시장을 기준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대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독일하고 다우가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12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다우 등으로 봤을 때는 317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으로 보이는 거죠. 지지는 310에서 307 정도 되는 거고요. 나스닥만 보면 지수가 325를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독일과 다우 때문에 317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밀릴 때 310에서 307을 한 번 더 타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장이 밀릴 것 같을 때는 300 초반까지는 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합해 미루어서 결론. 그죠? 예. 국내장은 지속적으로 종목들이 강력한 흐름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뭐냐?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칩 관련주 등 이들이 가장 강력한 주도주.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제약 등이 후발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우주항공도 오늘 치고 갔고요. 클라우드가 만약에 받쳐주고 인공지능 후발주가 만약에 받쳐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업종 대표주도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하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제가 독일하고 다우 쪽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스닥입니다. 보다시피 제가 마켓텐에서 나스닥 그 기준가를 알려줬거든요. 지금 보면 딱 12,700 부근이 이중보기가 근금, 그죠? 옆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린 금에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고점, 이 라인입니다. 이걸 세게 치고 가기에는 독일과 다우가 급락이 안 나오면 이걸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나스닥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기세입니다. 근데 독일하고 다우를 보세요. 독일과 다우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주거나 이렇게 밀려버리면 나스닥 시장만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쪽이 약간 꺾여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다우가 어느 정도 더 빠지면 1, 2, 3, 4, 5파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만들어지면 다우가 35,00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35,000인가요? 31,500원. 여러분, 예. 31,500원에서 31,000 수준 정도면 퍼센테이지로 한 3, 4, 12, 3, 5, 15, 3, 6, 18, 3, 7, 21, 한 5% 정도.
5% 정도. 그죠? 예. 요 정도 추가적으로 빠지면 그 정도 폭은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수가 세게 못 가는 겁니다. 대신 여기 정도에서 돌면 되는 거예요. 대신 돌면 여기가 또 저항이 돼서 밀릴 겁니다. 그럴 때 나스닥도 여기 어디에서 밀리고 하면서 차트 만들어지는 건 나중, 지금 일주일치만 봐야 되니까 다우가 저항에 부딪혔고 한 31,500에서 31,000 수준 정도의 하락의 어떤 단은 열려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독일 시장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미스터 진단을 보는 거예요. 마케텐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게 독일이거든요. 이 독일이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있었고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도, 그죠? 그리고 영국 구제금융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신고가 언저리에서 버팅기고 있었던 장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유럽 은행들이 나가 떨어질 거였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간다? 이미 이렇게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랬으면 되게 위험했겠죠. 근데 하늘로 용이 승천하듯이 올라갔어요. 대신 패턴 자체가 상승 쐐기형이라 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 쐐기형에서 머리가 꺾였기 때문에, 목이 꺾였기 때문에 꺾인 만큼 빠지는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하면 14,50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4,50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열어놓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15,000이 저항이 되면서 또 되밀리고 하면서 시간 끌기 가겠죠. 그리고 깨져서 약세장에 가느냐, 다시 올라가서 강세장에 가느냐. This is 하반기. 그래서 요번 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이슈에서 시장 대응하고 3, 4월 달 또 돈 벌고 5월 달에 눈치 보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냐, 하반기부터 위험할 거냐, 가이드라인 잡으면 역사적 변곡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이다.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봤습니다.